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틀 연속으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또 심리적으로 좀 다급하신 분들, 좀 더 많이 담을 거라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기분이 또 좋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또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상승을 이끌어온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월가의 공룡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 시장에 등판을 하고 있습니다. 현물 ETF 신청이 지금 줄을 이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파월 같은 경우는 뭐 이번은 가격에 뭐 어떤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어쨌든 암호화폐의 가치를 좀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 시장의 상황들이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어떤 변수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어제 급등한 것과는 반대로 지금 미국의 3대 지수는 모두 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거기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이제 완전히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개별 주식들을 보면 나스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빅테크들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보시면 그저께 테슬라가 5% 이상 상승을 했는데 또 어제 5% 이상 또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요, 투자에 대해서 뭔가 어떤 흐름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뭐 끝없이 올라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대응하지만 않아도 투자를 조금만 한 발짝 멀리서 바라봐도 우리가 최대한 손실을 피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를 갖다 알 수 있거든요. 자, 어제 테슬라가 하락한 이유는 이 바클레이즈에서 투자 비중을 원래는 이제 비중 확대로 두고 있었는데 동일 비중으로 이 단계를 낮췄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다른 빅테크들보다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네, 어제 미국 3대 지수를 하락하게 된 요인은 파월이 청문회에서 했던 발언들이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파월이 뭐 청문회 들어가기 전 청문회에서 그리고 청문회 이후에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보면은 거의 모든 FOMC 참석자가 연말까지 금리를 더 올리는 것에 뭐 약간이라고 하지만 이 연준에서 생각하는 약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은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더 올리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높고 2%로 가려면 갈 길이 멀다. 이거는 늘 반복됐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이 중요한데, 경제가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2회 인상이 가장 뭐 타당한 추측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시장이 파월의 어떤 발언들을 뭐 고지고대로 또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 다음 달에 0.25%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는 70%대였는데 지금은 70%대가 무너진 거죠. 자, 그 이유는 앞으로 회의까지 좀 남은 시간이 한 달 넘게 남아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어떤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면은 그 사이에 어떤 고용에 대한 지표들을 좀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요, 거의 31K 부근까지 갔습니다. 30.8K까지 갔는데, 다시 그 저항 영역을 뚫지 못하고 지금 하락을 해서, 제가 장표를 만들 때는 30K 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30K를 좀 하회를 해서 29.9K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그리고 중요한 어떤 영역들이 어딘지는 뒤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이 이제 30K를 넘기면서 대규모 청산이 일어났는데, 대부분은 이 숏 포지션이 청산이 됐습니다. 공매도 물량이 청산이 되면서 지금 가격이 이제 거칠 것 없이 지금 올라가는 분위기였는데요. 네, 비트코인은 어제 5.95%, 그리고 이더리움도 5.45% 상승을 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알트코인들,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대부분은 초록색 불이 밝게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1.5를 넘어서 거의 52% 가까이 다가갔었는데, 다시 이제 가격의 하락과 함께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현재는 51.34%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높은 수치고 거의 2년 내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비트코인 시즌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위주로 가격이 좀 크게 상승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뭐 요거는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투자의 경험이 조금 적으신 투자자분들은 요 부분도 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크립토 시장에는요, 어떤 명확한 머니플로우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크립토 시장에는 지금까지 세 차례의 반감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좀 형성된
머니플로우, 돈의 흐름에 대한 어떤 사이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냐 하면은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 이제 가격이 크게 펌핑이 돼야 됩니다.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고 나면은 그 돈들이 계속해서 알트코인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불장이 오고 알트코인 불장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드는 그런 사이클들이 계속 지속이 됐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적정 수준까지 상승을 하면은 라지캡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 초메이저 알트코인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분류의 알트코인 그리고 마지막 뭐 잡코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잡코인까지 가격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알트코인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를 보시면은 지난주에는 굉장히 공포감이 짙었는데 지금은 시장이 완전히 반전이 돼서요. 어제보다도 또 6계단 상승한 그리드의 색상이 굉장히 짙어졌습니다. 지금 극도 탐욕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상승장을 이끈 지금 가장 중요한 동력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알아보면 여러분들 다 예상하셨겠지만 월가의 중요한 투자기관들이 계속해서 현물 ETF를 신청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거는 가장 큰 형님이었습니다.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락이 가장 먼저 나섰고요. 자, 그 뒤를 이어서 비트와이즈와 그리고 위즈덤트리 그리고 인베스코까지 지금 차례로 등판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아침에 발키리까지 참전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지금 블랙락을 제외하고는요, 나머지 모든 회사들이 다 현물 ETF를 신청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문서들을 훨씬 더 보완을 해서 어떤 블랙락의 기준에 맞춰서 최대한 보완을 해서 지금 제출을 한 거겠죠. 자,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요, SEC가 블랙락의 ETF를 승인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승인 기준이 뭐 내년이 될 것이다, 올해가 될 것이다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올해 9월에서 10월 정도에는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3개월 내에 100억 달러, 6개월 안에 200억 달러의 자금을 유치함으로써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지원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가격 상승이 이런 회사들의 현물 ETF 신청과 관계가 가장 깊다는 것은 소셜 볼륨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들을 살펴보면요. 블랙락, 인베스코, 위썸트리 이런 회사들이 가장 크게 검색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삐쭉삐쭉 솟아있는 거는 다 그런 키워드들에 해당된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월가의 내부자들은 아마도 이 상황들을 많이들 짐작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클레이의 전 CEO입니다. 밥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월가의 거인 블랙락이 이 업계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전혀 놀랍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암호화폐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이제 더욱 명확한 규제와 집행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SEC가 규제의 칼날을 휘두르는 이유 자체가 월가가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길목을 지금 트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그 내러티브들이 더 확실하게 지금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블랙락에 이어서 연속으로 이렇게 지금 제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모든 어떤 기반들과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서로 모든 기반들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들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루 사이에 막 다 지금 줄줄이 지금 한다는 게 아무리 그래도 이거를 한 번 내본 전력이 있다고 해서 이게 지금 바로 하루아침에 이런 문서를 준비해서 제출한다.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네트워킹 그리고 굉장히 정보력도 많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이 금융업계에서는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에 대한 가치를 전통 금융기관들은 이미 상당히 크게 인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미국뿐만이 아니라 독일 최대 상업은행입니다. 도이체방크도 이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위해서 이 규제기관의 라이선스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이런 흐름들이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글로벌한 움직임으로 번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크립토 포테이토라고 하는 매체에서 또 중요한 기사가 전해졌는데요. 연준 의장 파월이요. 이 스테이블 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돈의 형태로 지불되는 것을 보고 있다. 사실상 이 스테이블 코인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자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얘기를 했는데, 암호화폐 산업의 시가총액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이 암호화폐 산업이 일종의 자산으로서 지속력과 유지력을 보유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파월이 이 암호화폐를 막 축겨
세워야 될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반대 포지션에 있죠. 이 기사 원문을 읽어보시면은 이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화폐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산업이 지금 이 대세가 되고 지금 현재 메이저 주류로 지금 올라서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뒤에서 제가 맥스 카이저라고 하는 또 비트코인의 의견도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지금 미국의 어떤 이 업계의 핵심 관계자들도 지금 이 SEC의 행태가 월가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포석을 다지는 거다라고 지금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또 하나 명확해지는 게, 지금 이런 분위기와 별개로 지금 SEC는 계속해서 바이낸스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인들이 분명히 바이낸스 US와 지금 협의를 통해서 지금 합의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을 만한 보도 자료를 내보내고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은 발표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좌우장봉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태도가 실망스럽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SEC가 계속해서 바이낸스 발길을 지금 지속을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네, 지금 갑자기 가격이 급등하니까 많은 분들이 마음이 조급하고 이제 기차가 떠난 것이 아닌가 좀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재미니 공동 창업자인 타일러 윙클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향후 10년간 가장 확실하고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다. 자, 지금 앞으로 반감기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반감기 이후 1년 시점들도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그 구간까지 가야 될 부분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을 보시면요. 지금 최고점 ATH까지 가려면은 갈 길이 또 굉장히 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가장 찐 바닥까지는 그냥 바닥 중에 바닥은 뭐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구간들이 올 것이기 때문에 좋은 그 구간들이 올 때마다 분할 매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매집을 해나가는 것이 좋은 전략입니다. 그런데 급등하는 구간에서 올라타는 거는 반드시 자제를 하셔야 되고요. 크게 오르면요, 언젠가 크게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온체인 데이터, 중요한 온체인 데이터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네, 선물 미결제 악정 비율이 지금 23.3%로 역사상 거의 최저치를 지금 찍고 있다라는 온체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파생상품 시장이 성숙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만큼 파생상품의 구조적인 건전성이 개선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얘기는 선물 시장의 변동성, 자, 그러니까 담보 비율이 이제 증가하면서 선물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어서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로 본 어떤 저항 영역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자, 이 구간 지금 26.1K 부근에서 이거를 이제 61.8%의 어떤 지지로 우리가 봤을 때 다음 저항 영역이 어디가 될 것인가, 이제 50% 영역을 확인을 해보면 34.2K 부근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피보나치 되돌림상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저항 영역인 31K에서 지금 넘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31K에서 저항 영역이 존재하고요. 자, 이 구간을 뚫고 나면 32.4K에서도 저항 구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구간, 그리고 이 피보나치 되돌림에서 얘기한 34.2K까지가 이제 좀 중요한 구간이 되고, 그 구간까지 통과하게 되면은 40K까지는 조금 이 구간들보다는 무난하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간에서 어떤 거래량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자,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비율로 봤을 때는 뭐 42K 이런 식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 구간까지는요, 일단은 요 40K까지 가는 진행되는 상황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후에 제가 자료를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이 단기 보유자들, 쇼텀 홀더들의 비용에 대한 기준들, 그러니까 이 손익분기점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가격의 변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보유자들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실현 가격과 그리고 MVRV, 이거는 이제 마켓 밸류와 나눠준 값이죠. 자, 이걸 가지고서 이 시장이 어떻게 이제 상승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현재 신규 유입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금 MVRV를 하회를 하고 나서 지금 여기서 크게 이제 상승의 흐름으로 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이 구간을 통과했을 때나 이 구간을 터치했을 때 어떤 흐름들을 보였는지를 보면은, 지금 앞으로 지금 전체적인 지표와 추세상으로는 상승의 흐름들이 조금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30.6K를 돌파하고 2시간 만에 지금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100만 달러가 초과되는 거래가 이제 259건이나 지금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3개월 만에 거의 최고치를 찍은 겁니다. 거의 이렇게 우뚝 솟아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자,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볼륨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입이 돼야지 계속된 성장을 이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래들의 중심들, 그리고 이 가격의 어떤 폭등을 이끌고 있는 거는 고래들의 움직임들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래들이 조금만 큰 물량을 움직여줘도 유동성이 적은 시장에서 유동성이 조금만 어느 정도 수준 넘게 들어가면은 가격이 급등을 하거든요. 자, 그 얘기는 반대로 유동성이 조금만 빠지면 어떻게 된다는 의미냐면 급락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속력이 계속해서 이어지려면은 꾸준히 유동성과 거래량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너무 낙관적으로만 바라보면 안 되고 계속해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뉴스들 몇 가지만 전해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미국 하원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죠. 지금 SEC를 강력하게 지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게리 겐슬러 해임 법안을 건의한 사람들도 다 금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 하원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해서 표결을 이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위원장인 패트릭 맥켄리 위원이요, 해당 법안이 디지털 자산이 증권에서 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경로를 제시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비트코이너 중에서도 강성 비트코이너예요. 맥스 카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EC가 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업체 관계자들을 쓸어버리고 블랙록, 위즈덤트리, 피델리티 같은 기존 금융 대기업들이 비트코인에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근데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든 필연적인 결과이든 간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 비트코인이 월가들이 굉장히 주도하는 시장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대부분의 관계자들 그리고 비트코이너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맥스 카이저는 리플 같은 경우는 그들이 소송해서 또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금 계속해서 리플을 까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SRP에는 죽음의 표식이 새겨졌고 게리 겐슬러 위원장 임무는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리플에 대한 맥스 카이저의 의견은요, 뭐 너무 고지고대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한 개인의 의견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EC의 규제에도 불구하고요, 여러 프로젝트들이 또 유의미한 성장들을 계속하고 있고, 이 암호화폐 산업은 이 전체 시장에서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지가요, 영향력 있는 기업 100개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폴리곤 랩스, 그리고 이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 그리고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사죠, 서클, 그리고 이 암호화폐 서비스로 지금 사업을 크게 확장 중인 이 남미 최대 이커머스 기업입니다. 메르카도 리브레가 이제 뽑혔습니다. 그만큼 지금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리시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더 불리시한 의견들은요, 하나 정도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크립토 코인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마켓 스트럭처를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바닥을 갖다가 단단히 다지고서 지금 상승하는 흐름으로 대세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어떤 추세로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패턴적인 움직임으로도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뭐 내일 갑자기 가격이 푹 꺼졌다가 이런 일들이 뭐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어쨌든 이 지속력이라는 게 어떤 비트코인의 가격의 흐름들이 지속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래도 지속력들을 요즘에는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흐름을 주도하는 것이 어떤 세력들이고 고래들이다 보니까 본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 마켓 메이커들이 가격을 어떤 퍼드 뉴스나 이런 것들로 꺾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진입 구간들을 계속해서 고려를 하자라는 게 자, 오늘 영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잘 보내시고요. 내일 새로운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박 작가였습니다.